안녕하십니까. 춤꾼들, 물리학으로 본 춤꾼들. 오늘은 철학 콘텐츠도 아니고, 문화 콘텐츠도 아니고, 물리학 콘텐츠인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생생한 경험이 들어가 있고, 이거 제목은 아직 안 정했지만, 이준호 양현석. 중년들에게는 아주, 그쵸? 젊은 분들도 이준호 양현석은 이렇게 다 발음이 꼬이지? 양현석은 그래도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어떤 댄스계의 조상격 이렇게 지금도 잘 추시고 다. 근데 노년층도 서태지와 아이들 이렇게 해서 아시릴 거고.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 올 거지만 재미난 얘기를, 지금 제가 춤을 추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새벽에 춤을 춰가지고 올렸거든요. 박남정, 김원국 이렇게 해서. 근데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나이나 몸 상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다 연출이죠. 못 추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준호 양현석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박남정이에요. 박남정, 현진영 그 시기, 마이클 잭슨, MCM 요 시기에 되게 즐겁게 춤을 췄고. 근데 이준호와 양현석은 이제 제가 이제 1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그 이전부터 유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그러니까 열광을 하고 춤 좋아하는 애들, 춤 잘 추는 애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고, 저는 그때는 이제 춤을 많이 안 췄었는데 박남정, 현진영 그 몇 년이었죠. 몇 년 되게 열심히 추고 하다가, 근데 이제 애들이 비디오 같은 거 이제 저기 하고 여러 자료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좀 검색을 좀 하고 나서야 되는데 사실관계라든지 디테일 부분은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관성 모멘텀하고 착색 컨트롤 가지고 이준호와 양현석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소화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좀 다른 느낌의 춤을 추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 추며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리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진 조건, 신체적 조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조건, 음악적 취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재미있는 일이에요. 재밌어. 근데 제가 이제 춤에 대해서 사실은 춤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졸라 잘 추지만 그게 아니라 춤을 그건 제대로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때 뭐 춤 배우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전에 80년대 막 이럴 때는. 그러면은 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고 관심 있는 애들은 녹화해서 하고. 저는 춤을 녹화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라디오에서 녹음하거나 아니면 TV에서 녹화하거나 그런 적은 있지만 녹화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짜증나겠다. 80년대에는 그러니까는 뭘 배우고 이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막 용어 같은 것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하잖아요. 제가 용어도 잘 모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성 모멘텀이나 착색 컨트롤로 보면은 거의 모든 것들이 그 두 개 요소 가지고 다 포개져요.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 이를테면 체중, 키, 팔, 다리 길이, 이런 것도 굉장히 조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적이거나 춤적인 감수성. 왜냐면 음악적인 감수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다양한 음악을 하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이렇게
재즈 같은 거 좋아하는데 춤은 브레이크 댄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취향, 그 두 가지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관성 모멘텀이나 착색 컨트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양현석이랑 이준호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체형 같은 것, 그리고 음악적인 취향 같은 거. 그래서 춤꾼들의 번외편 비슷하게 물리학적으로 그 이준호 양현석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많이 부정확하거나 예전에 그냥 떠드는 얘기 막 비디오 이렇게 녹화해서 보고, 그리고 소문 듣고, 소문 양현석 이준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라서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니어도 상당히 이렇게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춤에 대한 것도 정확한 용어라든지 또 춤적인 분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맨날 나오기 전에 검색 한번 하고 나온다고 하는 게 늘 까먹죠. 그냥 되는 대로 제 용어로, 그냥 제 용어로 해도 뭐 다 아실 거예요. 중년 이상 분들은 제 용어가 편하실 거고, 젊은 분들은 이제 그 용어들이랑 그거랑 매칭이 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여러 종류의 그런 용어 같은 거. 자, 우선 아, 신났다. 역시 춤 얘기가 제일 재밌구나. 자, 이준호 양현석은 누가 더 잘 추는 것 같아요? 누가? 당대에는 그게 한 90년대 초반 이렇게 되죠. 당대에 대중적인 인기는 이거 뭐 정확하진 않죠. 다 그냥 제 체험에 기반한 거니까 이준호가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아요. 특히 춤 좋아하고 춤 좀 추고 혹은 좀 잘 추는 애들한테는 이준호가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진영을 마지막으로 하고 잘 안 추다가 이렇게 쓱 보고 이렇게 좀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이준호가 더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박남정의, 하여튼 첫사랑 비슷한 거,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박남정이 최고예요. 그런 맛을, 그렇게 맛있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춤을 잘 추는 게, 그러니까 박남정, 현진영이 특이한 존재예요, 사실. 마이클 잭슨처럼. MCM만 해도 리듬감이 되게 좋고 하지만 노래를 마이클 잭슨 사기 캐릭터지. 두 개를 다 너무 잘하니까. 근데 박남정, 현진영 이후에는 그 두 개를 그렇게 저기 하는 건 좀 목마르고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준호, 양현석이 유명했던 것이고, 이준호가 더 끌렸던 것은 우리가 그때 9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 같은 그 청소년들이 많이 접했던 그런 그 문화는 아직까지는 이를테면 뉴스쿨, 올드스쿨 중에서 올드스쿨적인 춤 문화, 그게 조금 더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감겨 들어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힙합적인 필이나 소울적인 필이나 재즈적인 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익숙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는 벌써 90년대 초반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면서 다 계속 바뀌거든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90년대 상황. 음악이나 춤 상황,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즐거웠던, 그때 춤 잘 춘다고 하는 애들이 추는 춤이 그래도 올드스쿨 쪽의 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박남정, 현진영 이렇게 되지만 현진영 쪽의 스타일의 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했지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그 브레이크 댄스 잘 추면은 약간 홀릴 것 같이 잘 추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너무 개인 취향이 나온다. 어쨌든 제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요때 당시에 대중적으로 춤을 잘 춘다, 춤을 누군가 혼자 나와서 무대에서 뭔가 쫙 이렇게 뭔가를 보여준다,
할 때 뉴스쿨적인 그런 춤보다는 올드스쿨적인 춤, 그 춤이 사람의 그 이목을 확 끄는 게 더 이제 있어다 보면 익숙하니까 더. 물론 그때도 좀 빠른. 제가 그래서 박남정 현진영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현진영 씨는 좀 그때 당시에 좀 빨랐다 이거야. 좀 다른 음악, 다른 춤을 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이 박남정, 현진영 같은 로또 맞은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노래와 춤이 다 돼. 그리고 빵 터지고 제대로 한번 대박이 나고. 근데 그 시점에서 조금 지나고 나서 서태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춤적으로 이제 앞쪽에 두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이준호랑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춤적으로 야 이거 말하기 참 그렇다. 제가 박남정이랑 현진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준호 양현석 그 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빨려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양현석, 이준호가 춤을 좀 더 잘 춘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박남정 선생님, 현정 선생님. 조금 더 잘 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관성 모멘텀과 착지 컨트롤 이걸로 이제 갈 거죠.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쳐? 그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하면서 추기 힘들지. 마이클 잭슨이야 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시기가 와 30년이 지난 거야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와 진짜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양현석이랑 이준호랑 그때 제가 이준호가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춤도 잘 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시각이 다르죠. 그냥 애들이 뭔가 간지나는 느낌, 브레이크 댄스적인 요소가 익숙하고 그런 거랑 다르게 저는 춤을 추니까 그 요소들을 보죠. 밸런스라든지 힘이라든지. 근데 이준호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이준호하고 양현석하고 체형이 약간 상반되죠.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사람들은 춤추는데 장점과 단점이 또 갈려요. 이제 작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팔다리가 약간 긴 편이거든요. 키도 좀 큰 편이고. 근데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한 표현이 있는가 하면 좀 불리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신에 맞는 표현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자신에 맞는 표현. 근데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크고 뭐 이런 식이어도 이를테면은 저는 팔다리가 약간 긴 편인데 마이클 잭슨도 좀 긴 편이죠. 근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세장형의 근육질 이런 팔다리 사지인 경우에는 그 길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관성 모멘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세장형이고 체중이 적게 나가면은 그걸 커버할 수가 있죠. 힘이랑 균형 감각으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긴 표현, 뭔가 팔다리가 이렇게 세장형의 근육질로 길면서도 표현력이 딱딱 떨어지는 게 나오죠. 근데 양현석, 현진영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키 그리고 사지 이런 게 긴데
체중이 적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딱 봤을 때 정확한 체중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7에 60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키에 비해서는 체중이 적게 나가죠. 그러니까는 각속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질량이 적기 때문에 각속도는 mr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약간 긴 편이지만 질량이 적게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크게 불리하지 않아요. 긴 표현도 해줄 수 있고 길지만 빠른 표현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현성, 박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할 때 약간 불리한 면이 있단 말이죠. 현진영, 박남정, 그리고 이준호, 그분들은 체형적인 다부지면서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키가 크거나 팔다리가 길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성 모멘텀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 그만큼의 컨트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서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이클 잭슨도 아마 뭐 저하고 신체 조건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몸무게가. 전성기 때라는 이럴 때 보면은. 근데 질량이 적기 때문에 팔다리가 좀 길어도 굉장히 빠르고 탁탁 떨어지는 그 브레이킹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양현석은 그런 쪽은 못하냐? 아니에요. 양현석, 이준호 이 정도 급에서는 올드고 뉴가 없다니까요. 다 해요, 다. 다 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좀 그래도 젊은 축에 이제 이분도 40대 된 것 같은데, 파핀현준 팝핀을 하잖아요, 팝핀을. 근데 팝핀뿐 아니라 마음 먹고 하면은 비보잉이고 락킹이고 아니면은 힙합적인 요소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 방향으로 스핀 다 줄 수 있고 그런 몸이거든요. 그리고 양현석도 브레이크 댄스 추려면은 넉넉히 볼 정도로 잘 출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이준호도 뉴스쿨적인 춤을 그냥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올드스쿨 쪽에 속해 있는 모든 춤들도 다 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뭐 이거랑 관련된 얘기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올드스쿨, 뉴스쿨 무자르듯이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잘 안 보여주냐? 제가 왜 힙합적인 그런 막 그루브 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왜 할 때 자기 옷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옷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그루브 타는 게 굉장히 자기 옷 같죠. 그리고 세련되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준호, 양현석 그때 그런 평가가 다시 한번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저한테도 세련되죠. 세련된데 그때는 익숙치 않은 거지, 우리한테는.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고 각속도도 좀 불리하긴 해도 다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팔다리가 길어도. 그렇지만은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딱 들어맞는 필,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춤적인 어떤 필, 이 두 조건이 딱 들어맞은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호는 역시 브레이크 댄스를 하거나 비보잉을 하거나 이럴 때 기가 막힌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현석은 뭔가 그루브를 타고 그 움직임이 그게 이제 굉장히 멋있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이준호와 양현석, 저는 이제
둘 다 굉장히 잘 춘다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막 비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저거 그 두 사람이 한 퍼포먼스를 연구하고 막 할 때 보면은 두 사람이 되게 다르다라는 느낌도 또 들었고, 저는 이준호 쪽에 굉장히 매료가 됐지만은 양현석도 굉장한, 왜 굉장하냐면 춤을 추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은 이게 물리학 컨텐츠예요. 착지 컨트롤하고 관성 모멘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신한테 딱 맞는 걸 찾아가는 거야, 양쪽 다. 그러니까 이준호도 그루브 타려면 잘 타고, 이준호 너무 멋있어. 자기 류가 있어요, 정말. 그 올드스쿨 쪽에 모든 테크닉들을 다 소화했고 자기 류가 있고, 양현석 같은 경우에도 양현석이 엄청난 테크니션이죠. 또 양현석도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그루브를 타고 그런 필이 그 필이 자기가 그냥 끌리는 그게 아닌 거를 막 이렇게 흉내내려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저도. 양현석도 브레이크 댄스도 되게 잘 추고 이준호도 이거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어색하거든. 좀 어색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음악적인 그 필이라든지 댄스적인 필, 이거는 논외로 하고 이제는 신체 조건적인 거, 물리학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양현석이 왜 잘 추는지 먼저 해볼까요? 양현석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테크닉적으로 이게 제가 그 용어 같은 거 하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 그루브 타는 그런 여러 가지 동작들 있죠. 그런 것들의 테크닉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춤을 추는 사람들은 그런 테크닉들이 완벽해요. 완벽해. 굉장히 그때 당시로 이제 최첨단이죠. 최첨단, 이제 미국 쪽의 그런 최첨단 그런 테크닉들이 완벽하게 몸으로 구현이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조금 등치 있는 흑인들의 춤과 조금 이제 날렵한 흑인들의 춤, 요 차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양현석은 좀 등치 있는 그쪽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질량, 그리고 사지의 길이, 그리고 그들이 뭐 이제 음악적인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영향으로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런 식의 표현이. 근데 양현석이 잘 춘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요소들은 아주 쉽게 물리학적으로 분해해 보면은 어떤 착지와 어떤 관성 모멘텀을 그 두 가지 조건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데, 양현석이 잘 춘다고 하는 거 특징은 이런 거예요. 그루브를 타는 거는 브레이크 댄스적으로 막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타는 게 아니라 물 흘러가듯이 하면서도 리듬을 타주는 거긴 한데, 진짜 잘 추는, 뉴스쿨에서도 진짜 잘 추는 사람, 뉴스쿨 사람들도 그 올드스쿨적인 요소 하려면 다 해요. 잘 추는 사람들은. 잘 추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걸리냐면은 착지 컨트롤이랑 관성 모멘텀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뭐겠어요? 공중 동작이에요. 발이나 손이나 뭐 머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게 일부만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위로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루브를 탄다는 것. 양현석은 그게 그냥 돼요. 양현석은 엄청난 조건인 거죠. 그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게 될 정도니까 힘도 좋고 감각도 좋고 해서 올드스쿨 쪽에 하는 거를 해도 자유자재로 사실 되죠. 근데 이준호만큼은 안 돼. 이준호의 맛은 안 나. 다른 질량과 다른 사지의 길이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반이 되는 자신의 댄스적 필도 다르고,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댄스적 필이 이 아주 그 막 최첨단을 달리는 양현석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너무나 잘 소화를 하는,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필적으로도 그
예전에 제가 뭐 예를 들 AFK인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WWF You Work Again 막 이거 나왔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소울 트레인. 근데 그 소울적인 그 느낌이 배어 있어. 그리고 그런 컨트롤이 되고, 이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그룹을 타는 거랑 공중에 떠서 뭔가 재주를 발이건 손이건 이렇게 하면서 뜨면서 또 공중에서도 그룹을 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처럼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거다. 신체적인 능력이. 그렇게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관성 모멘텀, 착지 컨트롤이 너무나 좋은 거야. 착지 컨트롤 어려운 거거든요. 춤출 때. 그러니까 체조에서도 결국은 진짜로 그 잘하는 사람들은 착지가 좋아요. 착지가. 근데 그거는 정말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그 육체적으로 신체적인 그런 능력이 좋아서 덤블링이 잘 되는 사람도 착지가 아주 안정적으로 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착지에서 삐그덕거리는 경우는 착지에서 탁 착지를 했는데 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해도 뭐 9점 몇 뭐 이렇게 나와서 금메달 따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단 거예요. 근데 착지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그루브감이 사라져 버려요. 공중에서 동작하는 거는 관성 모멘텀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탁탁 착지 하는 데서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런 느낌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준호는 어떤가? 이준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팔 다리의 길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죠. 근데 이준호 같은 경우에는 착지 컨트롤 그리고 관성 모멘텀 이것을 제가 그 비보이 그 얘기할 때 그 비보이 포켓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장신이거나 사지가 길거나 그렇지 않은데 아주 스핀 되게 좋거든요. 그 좋은 이유를 각속도로 얘기했었어요. 질량 곱하기 아래 제곱. 그러니까 길이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 길이의 제곱만큼 어려운 거예요. 팔이나 다리가 길면은 길이의 제곱만큼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다만 길이가 길어도 그냥 날렵한 근육이면 컨트롤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거든. 저는 이제 막 큰 근육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큰 근육이면 이제 질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컨트롤하는데 힘이 들고 각속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이준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양현석에 비해서 그런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비보잉에 제가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아주 유명했던 비보이였고 노피풀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박남정 프렌즈로도 나오고 이제 근데 그 팀이 브레이크 댄스로 우리나라 브레이크 댄스 팀의 그 시조벌 낸 단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팀인데 정말 그 이준호는 그런 이제 애들이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비디오 이렇게 한 거 딱 보면은 이준호는 뭐 정말 잘해요. 그리고 딱 떨어진 느낌이 있어. 간지가 나. 그거는 자신의 신체 조건과 자신의 춤적인 그 필 이게 들어맞으면서 그런 브레이크 댄스 이런 쪽에 특화가 되는 거지. 특화가 표현력이 너무 좋고 심지어는 힙합 같은 거는 이제 자신의 원래 본 영역 그런 필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루브 타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루브 타는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간지가 나. 진짜 감각이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댄스 쪽을 추면은 넉넉 보게 되죠. 넉넉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그 기술적인 브레이크 댄스에 해당되는 기술적인 요소를 다 하죠.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좀 중년되고 해서 그때만큼 안 되겠지만은 그 전성기 때 이런 몸놀림을 보면은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몸이죠. 안 되는 게 없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요소가 스며 있냐면은 일단 착지 컨트롤 당연히 좋고 관성 모멘텀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 그 거리가 키나 팔다리의 길이가 막 엄청나게 길고 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에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표현에 그 비보이 그 포켓처럼 표현해. 그래서 제가 비보이 포켓 얘기할 때 왜 한 화면에 다른 비보이들이랑 같이 담길 때 압도적인 느낌이 나냐면은 원래는 관성 모멘텀이 멀게 벌린 상태에서 스핀이 들어가면은 좁아지는 이렇게 모아지는 상태에 비해서 거리 제곱만큼의 힘이 드는데 거리가 원래 짧으니까 편 상태에서도 어마어마한 스피드가 나는 거거든요. 힘도 좋고 균형 감각도 좋고 그리고 양현석이고 이준호고 뭐 이런 그리고 춤 잘 추는 뭐 아까 말했던 포켓 그리고 뭐 파핀현준 이런 사람들은 착지 컨트롤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착지라고 하는 게 막 어디 점프했다 착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간단한 동작 속에서도 춤 동작 속에서도 약간씩의 착지의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컨트롤이 기가 막힌 거죠. 다. 그것은 이제 다른 예를 들면은 여러 종류의 스핀, 덤블링을 하고 스핀을 하고 이런 것들은 타고나지 않으면 조금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가르쳐 본 바로는. 근데 착지 컨트롤은 제가 볼 때는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엄청 연습을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뭐 덤블링이나 스핀이나 이런 거를 그냥 비디오 분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때 그 체조부가 만들어지고 했냐면은 사립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체조 선생님이 체조 선수가 사립학교로 체육 선생님으로 왔어요. 오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국민학생이라 잘 몰랐는데 굉장히 젊은 그 선생님이었고 26살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예쁜 선생님이고 근데 그때는 뭐 다 그냥 너무 어른이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걸로 생각했죠. 26살이면. 근데 그 선생님이 뭐 그러니까 체육 수업의 질이 달라지는 거야. 너무나 자세가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시범을 보여도. 근데 하루는 철봉을 하는 거예요. 철봉을 하는데 뭐냐면은 철봉이 있으면 이렇게 딱 잡고 탁 발로 쳐가지고 한 바퀴 빙그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 시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과 과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때 그거를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거를 어렵게 잘 못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보고 바로 했죠. 근데 선생님 뭐 이제 이거저거 시범 보이다가 그 의도였는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였는지 모르겠는데 의도치 않게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평행봉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착지를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던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다가 철봉해다가 체조 선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바퀴 공중제비를 돌아가지고 착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기 놀라죠. 그러니까 민망해서였는지 이렇게 있다가 뭐 와 막 하고 하니까 자자자 조용히 하고 뭐 이거 뭐 누가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체조부가 만들어졌어요. 왜냐면은 저는 두 바퀴 돌았거든요. 그래서 두 바퀴 돌고 착지를 했는데 착지를 잘 못했어요. 덤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힘이 가중된 상태에서 착지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착지를 탁 안정적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양현석, 이준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실제로 그들이 보여주는 그
고개에 가까운 것들은 대부분 거의 좀 신체적으로 타고났고, 그것이 클래스 차이가 나게 되는 부분들은 갈고 닦았을 거란 말이죠. 갈고 닦지 않고 그렇게 봐도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준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절도 있게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춤적인 필과도 관련해서 굉장히 절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몸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타고난 상태에서 점점 만들어지니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춤 잘 추는 사람들을 잘 많이 눈여겨보거나 그러질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이준호나 양현석 봤던 막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춤 잘 추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듀스도 있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듀스 나왔었고. 근데 이준호 양현석, 그 제가 박남정 현진영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이준호 양현석만큼의 퀄리티,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춤을 정말 잘 추는 이준호와 양현석을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은 자신의 신체 조건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춤적인 feel, 가장 어색하지 않은 그게 있거든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자신을 담금질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명품은 완전 평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계속 아마 젊었을 때 극한까지 훈련을 했겠죠. 극한까지. 그러니까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를 배우지도 않고, 심지어는 막 뭐 그렇게, 그분들도 다 그 비디오 같은 걸로 봤을 거예요. 보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보고 거의 바로 따라했겠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면서 거기에 미쳐서 너무 좋으니까 매혹되거든. 그래서 저도 만약에 고등학교 이후까지 춤을 췄으면은 이준호 양현석의 계보를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갈고 닦아야 돼. 타고난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퀄리티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테크닉들을 다 흡수하고 갈고 닦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 조건, 사지가 좀 길고, 그리고 체중이 좀 나간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도 브레이크 댄스를 굉장히 잘 추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나, 아니면 사지가 길어도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경우, 이 사람들이 더 멋있어요. 그리고 힙합 같은 경우에도, 힙합이나 하우스나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그루브 타고 하는 거, 근데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어느 정도 관성 모멘텀이 바닥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분산되어 있을 때조차도 계속 그 공중 상태에서 그루브를 탄단 말이지, 양현석처럼. 그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분석해온 이준호와 양현석이었습니다. 이거 마음에 들게 못 찍었는데 일단 한번 제가 들어보고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